시청자 여러분 지금 잘 들리세요? 저 뒤에 국회의사당 보이십니까? 예, 요렇게 쓸게요. 저 뒤에 국회의사당 보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특별히 생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 상태 어떠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국회에서는 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서 공개하냐 마냐,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기타 등등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덕질아리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서 이미 해외 언론은 NLL 포기 발언이 없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한 2007년 돌아가신 대통령의 발언 여부에 대해서 허위사실, 조작, 왜곡 발표를 연속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쓸데없는 논쟁을 이어감으로써 국민들이 진짜로 알아야 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눈가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 나오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엊그저께 월요일 저녁 7시에 나온 뉴스를 보고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곳 국회의사당 앞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가 쓴 기사, 홍어 좌빨, 홍어 전라디언 죽여버려야 한다 라는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국정원 직원이 홍어 전라디언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기사 맨 마지막 부분에 그 국정원 직원이 돌아가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폄하 왜곡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야당 여성 의원들, 이정희 의원이나 인수경 의원 같은 야당 여성 의원들, 한명숙 의원 같은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제가 이게 방송으로 이게 전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서 비난을 했다라는 기사 마지막 부분에 그 국정원 직원이 제 딸 사진이 걸려있는 게시물 밑에다가 족같이 생겼네, 지 애미처럼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 애들한테 다 대주고 나 같으면 줘도 안 먹겠지만 이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그 망치부인 딸 사진 밑에 그런 댓글을 달았다는 제가 기사를 보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겠거니, 이거 뭔가 잘못된 거겠거니, 설마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1년 1월 15일에도 그 댓글을 고소를 했었어요. 2011년 1월 15일에 인터넷상에 그 무슨 조선일보에서 고수 네티즌 입을 열다, 이런 이제 조선일보하고 무슨 GDnet 이런 일부 이상한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입을 연다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연북계리 망치부인도 꺾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소위 연평도 국회 갤러리라는 곳에서 몰려온 네티즌들이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 이런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에 작당을 해서 함께 우리 딸과 저를 싸잡아서 온갖 성적 모욕을 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제 딸 사진에다가 남자 성기 사진을 합성을 해서 섹스 파트너다, 이런 식의 게시물까지 올리는 수십 명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사건을 전부 스샷을 뜨고 우리 네티즌 분들이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고발을 했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소 사건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9명이었어요. 처벌받은 사람이 9명, 아니야, 기소된 게 9명인데 그 중에 3명은 해외에 존재한다 그러면서 기소 중지가 됐어요. 해외에 산다 그러면서 기소 중지가 되고 6명만 기소가 됐는데, 그 6명의 명단에는 이번 국정원역 김모 여인의 이름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네티즌 글,
좌익 교수라는 글이 쓴 뭐 우리 딸에 대해서 뭐 운동권에게 대준다는 둥, 자기 같으면 조도 안 먹는다는 둥, 그런 표현들이 누가 했는지 모르고 제가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실명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모 의원실에서 그 국정원 여직원의 실명을 확인해 보니 그 처벌받았던 명단에는 그 여직원 명단이 이름이 없어요. 소위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그 여직원 이름은 그 처벌받은 6명 중에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때 제가 고소장을 접수할 때 그 캡처 자료를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고소를 해서 6명이 이제 그 약식 기소로 벌금 300만 원형씩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에 또 10여 명이 저의 딸을 올려놓고 제 딸 사진을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납치하고 싶지 않냐? 아니, 납치하겠다. 네 딸 납치하겠다. 그 다음에 망부 딸 토막살해. 이런 내용으로 그 방송을 하고 게시물을 수십 건을 올렸어요. 그 밑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딸과 저를 싸잡아서 모욕한 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내용들로 나와 있었고요. 제가 해당되는 10여 명을 다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10여 명 중에 단 한 명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통보를 왔어요. 그 관련자 중에서 대부분이 IP를 선회해서 잡을 수가 없었고, 그 잡은 5명 댓글 달면서 이런 거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당당히 썼던 사람들, 이런 거 갖고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썼던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5명을 경찰에서 뭐 대구 포항 지역의 주부들 주민번호를 도용한, 포항 지역에 있는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진범을 잡아달라고 제가 항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혐의 없음 그러면서 다시 항고 기각 처분을 보내왔더라고요. 예, 경찰은 그 10여 명의 범죄를 어떻게 우리 딸 사진을 놓고, 그게 4월 10일 날은 우리 딸 사진을 놓고 그 성기를 합성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범죄자들을 아무도 안 잡았어요. 저는 왜 도대체 대한민국 사이버 수사대가 얼마나 거지 같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수십 명 중에 단 한 명도 못 잡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봤더니 2011년 1월 15일 제 딸에게 성폭력적 댓글을 달았던 범인이, 그 아이디가 국정원 여직원이 사용한 아이디였답니다.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지난 12월 16일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TV 토론에 나와서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라고 얘기했던 그 국정원 여직원이 사용했던 아이디가 좌익 교수랍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저께 알았어요. 어젯밤 9시경에 그 사실을 듣고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혔는데, 그 이야기를 제보로 듣고 있는 도중에 저의 방송을 일간 베스트에서 몰려온 네티즌들이 테러를 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 시간 국정원 직원의 악플에 대한 비판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간 베스트에서 몰려온 네티즌들이 제 방송을 테러한 것일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국정원의 잘못을 비판하는 방송에 왜 일간 베스트가 나서서 방송 테러를 하고 결국은 방송을요 다운시켰어요. 제 컴퓨터가 다운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희 매니저분들의 컴퓨터도 같이 다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국정원 망치부인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관련된 제 메일로 연결을 하던 울산에 있는 어떤 분 컴퓨터도 다운이 됐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대한민국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애 엄마가 나의 어린 딸에게, 그 국정원 직원이 저의 딸에게 악플을 달았을 때 제 딸 나이 만 11살이었어요. 박근혜 후보는 28살짜리 국정원 여직원,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난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직원이 제 11살짜리 딸에게 단 악플은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커서 운동권들에게 다 대주겠지, 나 같으면 저도 안 먹겠지만 이라는 댓글을 달았던 여직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 문재인 민주당에 의해서 유린당했다고
TV 토론에 나와서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저께 알았어요. 그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가 좌익 교수라는 것도 어저께 알았고, 그 좌익 교수가 그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했던 죄 없는 여직원이 사용한 아이디라는 것도 어저께 알았고, 그 여직원이 내 딸, 11살짜리 내 딸 사진 밑에 단 댓글이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겠지, 자기 같으면 저도 안 먹는다, 그런 발언을 국정원 직원이 제 딸에게 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국정원 여직원이 할 말이 있겠죠. 그 아이디를 40여 명의 민간인이랑 같이 썼다, 그러니 내가 꼭 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쓰레기들하고 같이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겁니까? 당신이 안 달았으면 누가 달았습니까? 그걸 밝혀내세요. 당신 손으로 잡아내라고. 누가 내 딸한테 누가 내 딸한테 그런 말 했는지 잡아내란 말이야. 국정원 직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11살짜리 초등학생 사진 밑에다가 그런 댓글을 달어?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겠지? 그게 국정원 직원이 할 소리입니까? 지금 저 국회에서 국정원 범죄를 확인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내가 오늘 일부러 빨간색 티셔츠 입고 나왔어요. 새누리당 의원들, 당신들 엔지니어야? NLL의 진실을 알려주세요야? 파블로가 아무리 학력을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고, 스탠포드 교직원들이 나와서 증명해줘도 끝까지 안 나왔다고 지랄지랄하더니 당신들이 타진녀야? NLL 발언 없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걸 왜 물고 늘어져서 지금 국정조사 안 해? 국정원 범죄조사 하라니까 뭔 짓거리야 지금. 세상에 있는 어머님들께 묻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요. 박근혜 지지할 수도 있고 새누리당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가 하는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11살짜리 애 사진에다가 국정원 직원이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겠지 빨갱이년이라는 둥, 자기 같으면 저도 안 먹는다는 둥, 그런 댓글 달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 국회에서는요,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기는커녕 2007년에 실체도 없는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 말았다, 저런 개소리하면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로요 국회 방송을 중계하려고 했더니요 중계가 안 된대요. 녹화할까봐. 대한민국 공공의재산 국회 방송을 국민이 녹화 좀 해서 쓰면 뭐가 안 된다고 그걸 중계를 못하게 해.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예? 대한민국 지금 누구를 위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라는 데가,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이 소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정원 범죄를 국정조사하랬더니 모여 앉아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네 없었네, 아무리 없다고 지금 증거를 해외 언론에서도, 뉴욕타임즈, 그거 진짜 뉴욕타임즈, 영어로 쓴 뉴욕타임즈에서도 NLL 포기 발언 없다고 이미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NLL 포기를 했네 말했네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남의 어린 딸 11살짜리 딸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성폭력 발언이나 달고 있는 국회가, 국정원이 지금 국회에서 그 국정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원 범죄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새누리당하고 청와대하고 한패예요? 국정원 범죄 한패입니까? 같이 지금 묻어두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물가 좀 주세요? 네, 물.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을 갖고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저녁도 못 먹고 오늘 어저께 점심도 어제 아침 점심 못 먹었어요. 딸내미가 시험 보고 와서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그거 뭐 시켜가지고 애 주면서 한 젓가락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도 점심도 안 먹고 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 먹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차마 음식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어머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망치부인 방송이 거슬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망치부인 방송이 거슬려도 그렇지, 다 큰 어른이 11살짜리 초등학생 사진 밑에다가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것도 국정원 직원 아이디로?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쓰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안 왔는지도 모른다는 말이 어딨어? 국정원 아이디로 썼으면 국정원인 거지. 국정원 아이디로 내 딸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성폭력 발언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저는 지금 저 국회를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실체 없는 NLL 논쟁 때려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실체 없는 NLL 논쟁 때려치우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함께 외쳐주세요. 좀 더 위쪽으로 할까요? 네. 너무 큰가? 아주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아래로. 아 그래요? 가까이, 이 안에 가까이 해주세요. 이쪽으로.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막 시청자분들이 막 음료수를 막 갖고 오시는데요. 예, 저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 1월 17일부터 아프리카라는 사이트에서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서방이라는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는 그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하고 있었던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의 단식 생방송 단식을 생중계를 하면서 한미 FTA를 그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이들에게 그 사회과 과목으로 학원 강사를 했었습니다. 사회과 과목으로 학원 강사를 하고 가회를 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학문, 법과 사회라는 이 사회과 과목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대의민주주의, 즉 대리정치,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내보내는 정치에서는 이 국민들이 그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또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라고 대한민국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이 돼가지고 비록 이름 없는 학원 강사지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 내용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 눈 뻐젓이 뜨고 있는데 문제 많은 4대강이 무슨 생태복원이라 그러더니 지금 4대강의 물고기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4대강 반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 그거 밝혀내고 그것도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언론에 나왔던 내용 그거 읽어준 거예요. 그랬다고 2011년 1월 15일에 국정원 직원이 제 딸 사진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당시 제 딸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 학년이 넘어가기 전이었으니 만 11살이었습니다. 만 11살짜리 제 딸 사진 밑에 국정원 직원이 단 댓글이 뭔지 아세요? 족같이 생겼네, 지 애미처럼.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나 같으면 저도 안 먹겠지만, 이게 국정원 직원이 11살짜리 여자아이 사진 밑에 단 댓글입니다. 망치 부인이 정치 권력 비판하고 경제 권력 비판하는 시사방송 진행했다고 1월 15일 국정원 직원이 망치 부인 어린 11살짜리 딸 사진 밑에 그런 무지막지한 성폭력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 뭘 잘못했습니까? 여당과 국회에
한국당이야, 한나라당이야. 대통령도 한나라당이야.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권리한테 관심이 없어. 나 같은 아줌마로도 나서서 정치 권력 비판하는 방송 좀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래서 11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국정원 직원이 그런 무지막지한 댓글을 할 만큼 그게 중죄입니까? 그러면 날 데려다 사형을 시켜. 차라리 엄마를 데려다 죽이라고. 왜 어린아이한테 그런 댓글 달어? 그거 우리 딸 친구들이 보면 어떡할 건데? 우리 딸 주변 애들이 그거 보고 퍼돌리면 어떡할 건데?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다 나와. 너네 다 나와. 새누리당하고 청와대 박근혜 후보에게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죄 없는 28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얘기하신 박근혜 대통령께는 11살짜리 성폭력 댓글을 받은 내 딸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28살짜리 성인 국정원 여직원이 내 어린 딸 11살짜리 내 딸 사진에다가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그 딸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인권은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고 죄 없이 당한 내 딸의 인권은 짓밟아도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답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하세요. 또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아무리 NLL 포기 발언 없다고 해외 언론이 다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NLL 발언에 뭐 포기 발언이 있다고 헛소리하면서 지금 국정원 범죄 덮어주는 거예요. 한패입니까? 한패라서 그래요. 또 하나 묻죠. 내가 국정원 직원의 댓글을 비판하는 방송하는데 일베가 왜 와서 방송을 테러해? 일간 베스트가 왜 남의 방송을 와서 테러를 하냐고. 우리 방송을 왜 일간 베스트가 테러를 해? 아, 절대시계 받아서 국정원에서 일간 베스트 초청해가지고 중국 코스요리 먹이고 40만원어치 뭐 향응 제공했다며. 그거 처먹고 그러는 거야? 그거 처먹고 왜 또 와서 방콕하지? 어?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았다고 비판하는데 일베 니네가 왜 와서 행패야? 너네가 국정원 똘만이야? 국정원 부하야? 어머님들께 물을게요. 제가 어저께 이 내용을 방송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애기 엄마들 카페에 전달이 됐나봐요. 애기 엄마들이 그 내용을 보고 치가 떨려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문자들 보내오셨고요. 그리고 밤새 이 내용이 뭐 제가 트위터한 내용은 뭐 900회 가까이 RT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KBS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이번에 시청료 올린다고 지랄지랄하고 있는 KBS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예?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은 그렇게 백몇십 개 언론에서 24시간 무슨 24시간이야 48시간을 방송하더니 내 어른딸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성폭력 댓글을 다룬 국정원 직원의 범죄가 드러나도 언론이 한마디도 보도를 안 해. 내가 내일은요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도시락 속에 폭탄 써가지고 KBS에다 갖다 던져야 되겠어. 내일은 이거 생방송 이거 충전 충분히 해갖고 와서 KBS에다가 가서 도시락에다 폭탄 넣어가지고 에이 이런 작것들아 그러면서 갖다 집어 던져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언론이 있습니까? 정치 권력이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는데 앞에 지금 막 카메라가 이 세 대가 와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팩트TV고 하나는 고발뉴스고 하나는 국민TV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국민TV, 뭐 고발뉴스, 팩트TV 여기 세 군데에서 지금 나와서 이 망치부인의 투쟁을 함께 지금 목격해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예 보이세요? 예, 이렇게 팩트TV 와 있고 고발뉴스가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TV에서도 예, 와서 지금 이제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외로운 투쟁을 할까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물도 갖다 주고 계시고요. 예. 지금 몇 분이나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방송 상태 괜찮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집에서 충전을 충분히 해갖고 나온 저의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요. 이게 충전이 안 되네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제가 이런 무지막지한 댓글을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2007년 1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저에 대한 욕설과 차마 이루 입에 담지 못할 글들이 올라온 건 2010년부터예요. 2010년부터 그 망치 부인에 대한 그 혐오스러운 욕설들이 인터넷에 도배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뉴스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게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 들어와서 청년 우군 사업을 열심히 진행한 다음이더라고요. 저의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채팅창에 망치 부인 2년 신고하고 절대시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채팅창에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절대시계가 뭔지, 어디다가 나를 신고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궁금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구속됐다 나와가지고, 왜 구속됐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구속됐다 나와가지고 절대시계를 쳐봤더니 그게 국정원에서 나눠주는 거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신고 정신이 투철한 네티즌에게 나눠주는 게 절대시계래요. 그 절대시계를 나를 신고하고 받았다는 거야. 나를 신고하고 일베에서 받았다라고 그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진짜 받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요, 일베에 가면 망치 부인 신고하고 절대시계 받자, 이런 애들 천지예요. 도대체 국정원에서 왜 나를 신고하면 절대시계 주냐? 내가 간첩이니? 내가 북한에 갔다 왔어? 내가 김일성을 찬양했니? 내가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했어? 내가 북한 지령받고 내가 무슨 국회에다 폭탄이라도 던졌어? 왜 나를 신고하며 절대시계를 줘? 그것도 스위스 명품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예? 대한민국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국민 세금으로 나 같은 사람 신고한 그런 어린애들한테 몇십만 원짜리 시계를 주냐고. 그거 제정신입니까? 근데 나뿐만이 아니에요. 나뿐만이 아니고요. 그 국정원 절대시계 포털에 지금 검색해보세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포털에다가 국정원 절대시계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시면요, 그 절대시계 받았다라고 당당히 써붙여놓은 게시물에 이런 것도 나와요.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유인물 나눠줬다고 빨갱이년 신고해서 절대시계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그거 게시물로 걸어놨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선생을, 광우병의 문제점을 설명한 선생을 신고하면 절대시계를 주는 거, 그게 국가정보원이 할 일입니까? 그 선생님이 빨갱이에요? 간첩이에요? 그런 원세훈의 범죄를 국정조사해야 되는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일이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 없다 라고 해외 언론이 다 설명을 해줘도 있다고 떠들고 있어. 그거 공개하라고 지금 저러고 있어. 니네가 타진녀야? 새누리당은 타진녀입니까? 아무리 스탠퍼드 대학 나왔다라고 교직원들이 나와서 밝혀줘도 교직원이 조작이다, 타진녀야? 지금 새누리당 타진녀예요? NLL 포기 발언 나와 있어? 지금 국민 52%가 NLL 포기 발언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그렇게 헛소리들이야? 언제 포기했어? 뭐 서해 평화 특구를 하는 거는 NLL 포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죽은 대통령 노무현한테 묻지 말고 살아있는 대통령 박근혜한테 물어봐. 신문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작년 11월에 박근혜 후보가 서해 평화 특구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싶다 그랬더만. 죽은 대통령 노무현 갖고 뭐라 그러지 말고 NLL이 서해 평화 특구 서해 평화 특구가 NLL 포기면 살아있는 박근혜한테 물어보라고. 박근혜는 11월에 서해 평화 특구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 동아일보에 나왔어, 니들 좋아하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 그거는 왜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죽은 대통령 노무현이 NLL 포기했다는 그 거짓부렁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국정원 범죄는 언제 다룰 건데, 국정원 직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아무나 빨갱이, 아무나 좌족, 홍어 잘라디
2000년 그따위 글 쓰고 다녔는데 그거 언제 조사하려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더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선진국 2배로 연봉 받는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보다 2배로 연봉을 받는데요. 실질 연봉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1990년 이후로 월급이 안 올랐어. 실직당하거나 월급을 좀 깎았어.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1990년 이후로도 줄기차게 월급을 올려서 지금 선진국 2배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선진국 2배로 월급 받아서 가진 년놀이 하나? NLL 포기 발언 없다라고 해외 언론에서도 다 얘기하는데 지금 쓸데없는 NLL 논쟁하면서 국정원 범죄 덮어주는 거야? 왜? 한패라서? 한패라서 덮어주려는 거야? 한패가 아니면 지금 새누리당은 어저께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뭐 진선미 의원이 뭐 그 국정조사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몽땅 들고 나가더라. 너네 핑계지? 핑계지?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제일 증거를 많이 확보하니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내가지고 진선미 의원 조사 특위로 들어오면 조사 특위 안 연다. 그런 핑계 대고 지금 시간 끄는 거지. 물타기 하고 시간 끌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래 무슨 드라마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 국민들은 어려운 말 반복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관심을 안 둔다. 그거 노리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포기할 때까지 국민들 속이고 시간 끌고 물타기 하려고? 그런데 어떡하냐? 망치 부인이 있다. 망치 부인이 내 딸한테 그런 댓글 단 게 그게 국정원 직원만 아니었어도 여기까지 안 왔어. 내가 내 딸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댓글 단 게 그게 국정원 직원만 아니었어도 여기까지 안 왔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6일에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했던 장면을 이야기할 때 내가 구치소에 있었어요. 왜 구치소에 있었냐 하면 작년 예비선거 기간, 작년 3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동네에 나온 어떤 후보가 선거운동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방송을 했다고. 그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를 비방했다고 나를 구속을 시켰어. 법정 구속을. 징역 8개월을 때려갖고. 그런데 3개월 동안 항소를 했더니 3개월 동안 가둬놨어.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고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나의 3개월은 어떻게 되는 건데? 더 웃긴 게 뭐냐?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내가 그날 했던 얘기가 다 사실이라고. 사실을 얘기해서 후보를 비방한 것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래. 나 OECD 국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사실을 이야기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는 나라 있는지 OECD 사법부에다가 한번 다 물어보고 싶어. 나는 후보에 그게 법이라면 그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죄가 더 크지만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한 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에 처해질 짓이라면 지난 대선 12월 16일날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이라고 이야기한 박근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지난 6월 14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12월 15일 아침까지 국정원 직원이 불법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를 100여 쪽 확보했다고 합니다. 1977개의 불법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찰이 9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었다라고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검사가 옷밭을 각오하고 밝힌 증거 자료예요. 그런데 그 증거 자료는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경찰이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 댓글 1977개를 달았다라는 증거를 찾는 장면을 경찰이 찾았고, 그리고 김용판이라는 서울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녹취록에 담겨 있었다라는
증거가 어떤 언론에 의해서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왕치부인만 그 보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12월 14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던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국정원 직원의 불법 댓글 1977개가 발견이 됐는데 불법 댓글을 달았던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박근혜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래 14일날 기자회견은 증거 찾기 전이었다고 쳐. 문제는 12월 16일 대선 TV토론이에요. 대선 TV토론에 나온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순간 서울시 경찰청장 김용판의 지시를 받은 사이버 수사 요원들이 그 분석관들이 증거를 찾았다 갈아버리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허위 보고서를 쓰고 있는 순간이에요. 허위 보고서를 쓰고 있는 순간에 박근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알고 그 순간까지 어떤 경찰에서도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던 증거가 없다는 보도 나온 게 없는데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찍은 걸까요? 아니면 김용판이 경찰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저의 딸 11살짜리 어린 딸에게 성폭력적 발언을 달고 다닌 그게 3년인 거예요. 3년 동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요 이거 박근혜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박근혜는 여당 대표였습니다. 여당 대통령이 여당 사람이 정권을 잡고 국가정보원장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국정원장의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그 증거를 갈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정말 이 힘없는 여직원이 정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나 보다. 댓글 단 적 없는데 그 민주당과 국정원이 거짓말했나 보다. 그러면서 박근혜 찍어줬을 거예요. 우리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마음이 착한데요. 그 어려서 부모가 총 맞아 죽은 불쌍한 박근혜.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거? 어디서 나지? 응? 교회? 저 예수 믿습니다. 예. 아, 어디까지 있어? 방제가 무슨 뜻이냐고요? 다시 한번 방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저의 방송 제목 설명을 할게요. 검찰에서 지난 6월 14일에 그 국정원 범죄에 대한 증거를 밝혔어요. 수사 기록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쓰고 다녔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수사는 국정원 여직원의 IP를 추적을 해서 그 IP로 쓴 글들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라는 게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네티즌들이 모든 게시판을 훑어서 검사를 했더니 그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쓰여진 글들 중에 제 어린 딸, 그 사진에는요 10살짜리 제 딸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10살짜리 제 딸 사진을 걸어놓은 게시물에다가 거기 뭐라고 썼냐 하면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아이디 좌익효수가 쓰기를 전현도 GM이 닮아서 족같이 생겼네.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나 같으면 저도 안 먹겠지만 이라는 댓글을 달았답니다. 국정원 직원 아이디 좌익효수로 11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그런 댓글을 달았대요.
그게 2011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네티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요. 그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고소를 했죠. 제가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정식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그 댓글을 단 범인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처벌자 명단에 이 여직원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 4월 20일경에 저의 딸 사진을 걸어놓고 네 딸 내가 납치한다 라고 방송을 한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딸을 토막살해하겠다 라고 게시물을 수십 건을 올린 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 인터넷상에서 이거 고소해도 처벌 안 받는다 라고 10여 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저와 제 딸에게 온갖 성적인 모욕들, 성기를 마구 쓰면서 성기와 신체 일부를 사용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단 네티즌들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소했죠. 경찰이 잡았을까요?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나 같은 아줌마 방송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렇게들 IP 손해를 해서 우리나라 사이버 수사대가 못 잡을까. 그랬더니요. 이번에 국정원 그 여직원 아이디로 단 댓글 보니까 그게 일반인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못 잡았겠지. 안 잡았겠지. 아니 망치 아줌마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외로 IP를 다 손해를 해서 댓글 달겠습니까?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은요. 저는 제가 지금 국회 국정조사팀이 확정이 되면 제가 신고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요 국정원에서 저를 사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도 받았어요. 그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루트로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2009년 가을에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받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저희 집에 불을 켜놓고 수포에 갔다 오면 불이 꺼져 있어요. 밤에는 이 컴퓨터에 이 웹캠 방송하던 카메라가요 밤에 켜져 있기도 해요. 불을 다 꺼놓고 나가면 우리 딸 방에만 불이 켜져 있기도 해요. CCTV에 누가 잡혀서 그 이상한 사람이 잡혀서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CCTV 녹화된 컴퓨터가 경비실 컴퓨터가 다운이 됐어요. 그거 30분 동안 복구해서 다시 그 지점으로 찾아갔더니 해당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야. 그러더니 작년 11월 16일에 내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후보자 그것도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비방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비방했다고 나를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내가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박근혜 후보가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고 나온 사람이지만 박근혜 후보는요 내가 구치소에서 그 추운 12월 16일에 그 텔레비전으로 본 박근혜 후보는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왜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발언하고 있었어요.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국정원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국정원은 댓글을 달았고 경찰은 그 국정원이 댓글을 단 증거를 잡은 다음에 김용판의 지시를 받고 그 증거를 갈아버렸어요. 문서 파쇄기에 갈아버렸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그 갈아버리라고 지시한 김용판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임명하려다가 언론에 걸렸어요.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그 악성 댓글 달으라고 지시한 원세훈과 악성 댓글 단 국정원 여직원과 그 국정원 여직원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박근혜와 그 여직원을 댓글 단 증거 지워버린 김용판과 김용판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박근혜하고 이거 무슨 관계예요? 박근혜 후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김용판이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도 모르고 증거 인멸한 뒤에 허위 보고서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증거 안 나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증거 인멸한 김용판을 아무것도 모르고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한 거예요? 경찰에서 증거를 찾기도 전에 증거가 없다라고 기자회견까지 뭐 믿고 한 겁니까? 도대체 뭐 믿고 한 거예요? 나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어요.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했다라고 이야기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은 그렇게 소중하고 그 내 딸 11살짜리 딸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악플단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은 그렇게 소중하고 죄 없는 11살짜리 초등학교 여자아이는 짓밟혀도 됩니까?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온 나라에서 이런 범죄가 용인돼도 됩니까? 그 여직원 구속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여직원 구속됐나 안 됐나? 구속 안 됐어요. 내가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구속이 됐었어. 구속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도주 위험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래.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인터넷에 떠다니는 내 방송을 내가 어떻게 다 지워.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을 해. 내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냐고. 또 그 구치소에 들어와 있는 주소 불명자들 보면 주소가 불명확해서 다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야. 나 10년째 그 집 우리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 그런데 내가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나를 방송하고 있는 날 잡아 넣었어. 그런데 보니까 원세훈이는 해외 도피를 하다가 잡혔더만. 원세훈이는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일단 비행기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미국 비행기 타려다가 진선미원한테 잡혀서 온 사람 아니에요? 김용파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 아니에요? 국정원 여직원은 문 밖에서 벨을 누르는 경찰을 무시하고 안에서 증거인멸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왜 아무도 구속이 안 돼? 증거를 인멸할 의지도 없었던 나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생으로 잡아 넣어놓고 실제로 증거를 인멸하고 실제로 도주를 하려고 했던 원세훈, 김용판, 국정원 여직원 왜 아무도 구속을 안 시켜? 왜 그러는 건데요? 대한민국 법은 새누리는 무죄, 새누리 아니면 유죄입니까? 새누리 지지자만 무죄, 새누리 지지자 아니면 다 유죄예요? 새누리 무죄, 비새누리 유죄, 아예 법을 하나 만들지 그래요. 저는 지금 저는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가실 분들 가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요.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을 2007년 1월부터 진행해온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시사방송을 개인방송으로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고요. 저 2007년 3월 달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그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생방송을 민간인 최초로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는 참여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불량주부인 줄 알았더니요. 그 1심 법원에서 저를 그 징역 8개월을 때린 이유가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을 안 한 죄가 있어서 징역 8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언론인인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확인을 했고 저는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고등법원은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집행유예 중이에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랍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면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징역 몇 년형이 돼야 될까요? 후보도 아니고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것이 되면 없는 사실을 텔레비전에 내가 더 웃긴 건 내가 징역형에 처해진 이유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유죄라는 거야. 그러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4,800만이 지켜보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죄가 얼마나 돼야 되냐고. 민주당 당원이 예비선거 때 후보도 아니면서 사실을 적시한 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징역 6년형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자격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상동산을 불량주고 망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겨울에 그 추운 구치소에서요,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더러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했다라는 말을 구치소에서 달달 떨면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요, 나와서 지금 보니까요, 12월 15일에 이미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고 12월 16일에 그 증거를 인멸했고, 그 증거 인멸하고 증거가 없다는 허위 보고서를 쓰고 있는 동안에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다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것만 해도 나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내가 화병에 걸려가지고 팔다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 뼈가 시려, 뼈가. 지난 겨울에 그 추운 구치소 들어갔다 나와서 뼈가 마디마디 쑤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것은 국정원 직원이 내 딸한테 다른 댓글이야. 지난 작년 4월에도 내 딸을 납치하겠다, 토막살해하겠다, 2011년 1월에는 2년 강간하고 싶지 않냐 라고 했던 애들이 누구일까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거 왜 처벌 안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사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도 주부를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고 실형을 때리는 나라에서 11살짜리 어린아이, 10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왜 잡지를 못할까요? 박근혜 욕한 사람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고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력 범죄한 놈들은 안 잡는 겁니까? 그래놓고 청법을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어찌나 시끄럽든지. 그거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 국회 안에서는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합의가 됐다. 그래서 국정원 범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래놓고 지금 국정원 범죄는 입덕 뻥끗 안 하고요. NLL 발언, 허위사실이다 아니다, 포기를 했네 안 했네, 그거를 누가 불법으로 열었네 만에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NLL 발언록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조작하고 막 고치고, 그래서 그 발표한 새누리당 여당 범죄자들이죠. 욕먹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는 국정원 범죄 아니에요? 국정원의 범죄, 경찰의 증거인멸,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국정원에서 NLL, 국정원에서 NLL 발언록 어떻게 유출됐나, 그거 지금 따져보자고요? 나는 그 야당 의원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국민들 NLL 발언에 관심 없어요, 지금. 국민들 NLL 발언에 관심 없다고. 아니, 바보도 아니고 NLL 발언 포기한 건 언제입니까? 예? NLL을 포기한 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을 박정희하고 김일성이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NLL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됐고요. 지금 발언하셔야 됩니까? 네, 잠깐 조용히 할게요. 해도 돼요? 네. 제가 NLL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빨리 적으세요. 지금 저 국회에서요, 국정원 국정조사라니까 NLL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자, 이 NLL에 대한 역사 설명해 드립니다. 1972년 박정희와 김일성은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북한과 남한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년 뒤 1974년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미 국무회의에 보고서를 씁니다. 한국의 NLL이 미군이 그었지만 이게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NLL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미국 사회가 인정한 겁니다. 그 뒤에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문서로 약속을 해줬어요. NLL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 김영삼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회에다가 NLL을 재논의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기 앰뷸런스 지나갔어. 자, 예. 자, 그 NLL이 말이에요. 그래서 1972년 누구 박정희, 김일성이 그 7.3안보 공동성명하면서 문제가 됐다. 74년 헨리 키신저가 미 국무회의에 NLL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게 됐다. 그 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NLL 재논의를 약속했다 북한에다가.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 NLL을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정식 보고했다. 그게 NLL 포기의 역사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NLL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발언한 거야. 그게 그 발언록에 나온 내용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NLL 포기했다고 개소리 잡소리를 지금 날마다 하고 있는 거야. 쟤네는 타진녀 같아. 아무래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타진녀였던 것 같아.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 나왔다라고 아무리 증명을 해도 안 나왔다고 끝까지 우기다니. 지금도 안 믿잖아 쟤네. 새누리당이 타진녀인가 봐. 엔진녀야 엔진녀.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라고 해외 언론이 나서서 설명해줘도 안 믿어. 계속 우기는 거야. 그러면서 국회에서 시간 끄는 거야. 그러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하라니까 국민들 67%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국정조사 하는 척 한 다음에 국정조사 첫날 진선미가 앉아있다. 쟤 나가라. 그러면서 몽땅 집단 퇴장. 정말 실비업 진짜 이것들이 해보자는 거야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어린 초등학교 여자아이 사진에다가 성폭력 댓글질을 했는데 국정조사하랬더니 진선미가 앉아있다 이러면서 집단 퇴장을 해. 지금 국민을 호구로 하는 거야. 물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국민들은 알지도 못해. 여러분 지금 포털 뉴스에 가서요, 포털 뉴스에 가서 한번 보세요.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나온 거 있는지. 국정원 국정조사, 국정원이 불법으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제목 나온 거 있나 한번 봐봐. 한번 봐봐. 포털 뉴스에 가서 국정원이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했다. 그 내용 그 신문 기사로 제목으로 쓴 거 있나 한번 봐봐.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 포털 업체들도요 다 불사질러야 돼요. 어떻게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 뉴스 제목을 뽑는 애들도 문제고, 그 뉴스를 또 그렇게 뉴스를 제목을 뽑으면요 숨겨. 포털에서 그럼 망치 부인이 아는 내용도 이거 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야.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뉴스앤뉴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이야. 그런데 이런 뉴스들은 포털에 안 떠. 아무도 몰라. 검찰에서 검사가 목숨을 걸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KBS, MBC에서 보도도 안 해.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와서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이 유린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여직원이요 11살짜리 내 딸한테 무지막지한 댓글을 달았어요. 그건 죄가 아닌가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볼 때는 초등학교 그 5학년 만 11살짜리 내 딸한테 국정원 직원이 다른 댓글은 죄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운운했나 본데, 그럼 내 딸의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내 딸의 인권은 누가 보장할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새누리당은 그 실체도 없는 NLL 포기 발언이라고 정치 논쟁으로 몰아가면서 국정원 범죄, 경찰 범죄를 은폐해주고 있는데 그거 당장 중지하고 국정조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경고만 해. 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뭔 줄 알아? 이거 뭔 줄 알아? 이거 바리깡이야. 내가 오늘 이걸로 삭발을 하려고 갖고 왔어.
내가 오늘 이걸로 삭발을 하려고 바리깡 들고 왔어요.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의 그 인권을 운운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항의하기 위해서 내 어린 딸의 인권을 어쩔 거냐고 내가 여기서 삭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삭발하고 이거 배터리가 모자라. 내가 오늘은 경고만 하고 갔는데 내일까지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 안 하고 또 포털에서 NLL 얘기만 씹으렸다면 내일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진짜로 삭발을 할 거야. 그래, 지금 해버릴까? 지금 온 김에 그냥 해버리고 갈까? 그래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려나?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런 막말 댓글을 다른 국정원 직원, 또 남의 집 11살짜리 딸을 납치하겠다, 토막살해하겠다, 그런 범죄자들을 처벌 안 받는다고 막 잘한다 부추기 10여 명을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아무도 안 잡았어. 그 사람들 누구지? 누구라서 안 잡은 거지? 예. 그 지금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국회에서는 NLL 논쟁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서는 지금 여전히 NLL 논쟁만 하고 있어? NLL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누구한테 얘기할 거냐,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지금 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팀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포털에 국정조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정말 궁금해. 나는 정말 궁금한데, 내가 국정원 여직원 비판하는 방송을 하는데 왜 일베가 와갖고 설치냐? 내가 국정원 여직원이 내 딸한테 무지막지한 댓글 달았다고 비판하는 방송을 하는데 왜 그 일베 쓰레기 같은 글들을 와갖고 달아대는 거냐? 국정원 꼬봉이 일베야? 국정원 똘마니, 국정원 하수인이 일베인 거야? 그래서 국정원 비판하면 일베가 나서서 방어해주는 거야? 쉴드 쳐주는 거야? 그 무슨 관계인데? 국정원 여직원 죄 없다고 하는 박근혜, 11살짜리 어린애한테 성폭력 댓글 다는 국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 와서 테러하는 일베, 너네 무슨 관계야? 한패야? 박근혜부터 일베까지 다 한패야? 뭐하는 짓거리야? 28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은 그렇게 중요한 대통령한테 11살짜리 죄 없는 초등학생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거야? 그런 국정원 직원을 비판하는 방송에 왜 일베가 와서 테러질이야? 국정원에서 절대시계 받고 국정원에서 VIP 대접받으니까 우쭐한가? 거기서 얻어먹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야? 예. 자, 지금요,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군요. 제가 도착한 지, 지금 제가 여기 이곳에 도착한 지 1시간 한 20분 된 것 같죠? 그죠? 한 1시간 20분 동안 이 떼약들 아래서 떠들다 보니까 지금 등줄기에 아주 그냥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요. 이게 집에서 방송을 한 거면, 집에서 방송을 한 거면 이게 음악이라도 하나 뜰 텐데 말이에요. 그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발언할 사람도 없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지금 아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망치부님 향해서 계란을 던졌어요. 못 보셨죠? 아까 폭탄 게 망치부님이 향해서 던진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요,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세요? 예. 오토바이를 탄 일베가 나타나가지고요, 걔
계란을 던지고 갔대요. 그거 찍었어요? 누가 던졌는지? 못 찍었어? 그걸 찍었어야지. 예. 이 망치 부인이 국회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더니 일베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계란을 던지고 갔대요. 예,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지금 뭐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나한테 직접 던져야지. 그래야 그게 그림이 되지. 어저께는 그 채팅창에다 이렇게 썼더만 칼 한 번 맞아야 되겠다고. 이제는 망치 부인 이러다 칼침 맞아요. 이제는 뭐 칼침 협박이야. 나더러 방송을 접으라고. 방송만 접으면 딸 안 건드린다고. 내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내 딸한테 그렇게 악플 달리는 거라 그러더니 이제 나한테 칼침을 놓겠다네?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계란을 던지고 갔어. 예. 계란을 던지고 갔어요.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야. 야, 나한테 계란을 던질 거면 청와대에 폭탄 던져야지. 국회에다 폭탄 던져야지. 너는 뭐 하는 짓거리야? 와! 던질 거면 나한테 직접 와. 멀리서 그렇게 던지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지랄하지 말고 와서 직접 찔러! 쑤셔! 11살짜리 내 딸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댓글 달 국정원 직원한테 대해서 내가 비판 좀 했다고 나한테 계란을 던져? 이것들이 진짜 내가 계란 한 판 싸가지고 저 국회에다 한번 던져볼까? 예, 지금 창동 스튜디오에서 박 PD님이 노래 하나 틀 테니까 잠깐 쉬라 그러네요. 그거 좋네. 박 PD 노래 하나 틀어. 내가 목 좀 잠깐 쉴게. 아니 이것들이 진짜 해보자는 거야. 몇 개 던졌어요? 아, 이 새끼 이거 있으면 좀 많이 던지지. 그냥 하나 던지고 그래. 노래 틀어. 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고마워요. 이거 내가 아무래도 오늘 삭발을 해야 되겠는데? 그지? 아니 이거 계란까지 맞았는데 내가 그냥 가면 이 좀 그렇잖아? 내일은 진짜 KBS에다가 도시락 폭탄 던지는 그런 방송 할까요? 도시락 폭탄 이렇게 써갖고 와가지고 빈 상자에다가 그걸 자꾸 집어던지는 그런 생방송을 해야 되겠어. 시청료 인상 거부한다. 여자 대통령 틀어. 고맙습니다. 이거 아까 어떤 분이 주고 가신 거죠? 쪼잔하게 계란 한 개 던지고 가냐? 조준도 못 해갖고 맞추지. 말해버릴까 싶어 이렇게 매일 가슴 아파 그런 왜 네 앞에만 서면 작아져버려 아무것도 아닌 애기 같아 너만 생각하는 나는 마음이 좋아 눈에 띌 수 없어
시작해볼까 싶어 너 때문에 온통 머릿속에 어찔 너만 바라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 녹을 것만 같아 노래 좀 끄고. 박PD 노래 끄시고요. 예. 박PD님 노래 꺼주시고, 예. 지금, 예. 예, 노래 꺼주시고. 그 여자 대통령 막 칭찬하는 노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프랑스 무슨 상공장관인가? 여자 장관이 왔었어요. 그거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즈음해가지고 취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프랑스의 한인 그 입양아 출신 상공장관인가 왔었어.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여성이 되니까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고 훨씬 더 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는 예 그런 내용을 방송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와서 저도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면 뭐합니까? 28살짜리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은 걱정하면서 11살짜리 남의 집 귀한 딸의 인권은 무시하는 대통령이 무슨 여성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여자 대통령이 나오면 뭐예요? 아, 여자도 여자 나름입니까? 결혼해서 시부모님들한테 구박도 받아보고 아기를 낳고 애가 말썽 피우고 똥오줌 기저귀도 치워보고 밤새도록 열나는 애기 끌어안고 밤도 새워보고 자식 키우는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봐야 그래야 여성 대통령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여자 대통령이라 자식 키우는 엄마의 아픔을 모르나 봅니다. 지난 12월 16일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죄 없는 여직원이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말을 봐야 했습니다. 제가 구치소에서 석 달 만에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았다고 풀려난 뒤에 그로부터 또 석 달 뒤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니까 그 여직원이 사실은 무지막지한 댓글을 달고 다닌 악플러였다는 것, 그리고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 그 사실이 증거로 증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저는 아직 후보라고 부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못하겠어요.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12월 16일 그토록 당당하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없는 걸로 나오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질 거냐고 물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고 증거를 은폐하고 허위 보고서를 쓰는 도중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그 국정원 여직원이 죄가 없고 댓글 달지 않았는데 민주당과 문재인이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NLL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집권한 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 보이는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사
국회의사당 앞에 이렇게 와서 혼자서 떠들고 있습니다. 예. 누가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했어? 허위사실 유포한 거 스샷 다 떠. 예. 허위사실 유포한 거 스샷 다 떠주세요. 그 다음에 간첩신고. 너네 말 잘 들어. 너네가 누구를 간첩으로 신고를 했다면 너네가 간첩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돼. 저는요, 내일은,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팀이 확정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로 안 들어가는데요. 국정조사팀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제가 국정조사의 내용으로 저는 절대시계를 조사해달라고, 원세훈 범죄의 한 분야로서 절대시계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제가 국회에 요청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정원의 절대시계 누구한테 무슨 신고를 받고 나눠줬느냐. 국정원이 절대시계를 누구한테 무슨 신고를 받고 몇 명까지 나눠줬는지 그거 국정조사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이 국정원에 국정원에서 이 우리 딸에게 달았던 댓글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악플러 이거 국정조사 분명히 해라. 또 제가 국회에다 요청하고 싶은 건 제 딸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범인을 못 찾았어요. 제 딸 사진을 걸어놓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한 명도 범인을 안 잡았거든요. 성기 사진을 합성을 해서 성적인 모욕을 주고 내 딸을 납치하겠다, 토막살해하겠다 그런 범죄자들을 경찰이 한 명도 안 잡았어요. 못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저는 그 수사 기록을 봐달라고 제가 내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부탁할 예정입니다. 종북 신고했다. 지금 얘도 수샷 떠주세요. 자, 묻고 싶은데요. 종북이 뭡니까? 종북이 뭐야? 종북이 뭡니까? 연희재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 천박한 댓글 달면 종북이라고요? 그러면 국정원이 종북이네.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종북이야. 수준 이하의 인격으로 천박한 댓글을 다는 게 종북이면 국정원이 종북 세력이네. 안 그래요? 종북 세력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원세훈의 국정원이 야당 인사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기 위해 만든 말이 종북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 종북 세력이라는 말은 과거의 박정희 정권 때는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던 것이지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정권을 비판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정권을 비판하면 그걸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셀 수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 선배도 전두환 시절에 붙들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생매장 당하는 고문을 당했고요. 그 생매장을 했다가 꺼냈지만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한 선배가 한 사람 있습니다. 또 제가 16년 동안 곁에서 지켜왔던 김근태 전 의장님께서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남영동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전기고문, 물고문을 당하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고문 후유증을 견디지 못해서 6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별로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저는 지켜봤어야 됐습니다. 김근태 의장이 청춘을 바치고 피땀을 흘려서 지킨 게 민주주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에 나와서 NLL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왜 작년 11월에는 NLL 평화특구로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작년 11월까지는 젊은이의 피와 땀이 없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11년 전에는 김정일 걔 이름이 뭐야? 위원장이야 뭐야? 김정일에 대해서 온갖 칭찬을 다 하더니, 그리고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서해 평화특보 논의 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발표하더니, 왜 이제 와서 NLL은 피와 땀으로 지켜왔다, 젊은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왔다, 그 북한은 주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건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NLL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켰다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많은 사람의 피로 지켜왔습니다. 김근태가 고문당한 그 후유증으로 죽어갔어야 됐고요. 인혁당 8명은 죄 없이 박정희에게 빨갱이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사형당했습니다. 계라도 주민들은 박정희 때 전두환 때 2번이나 간첩으로 끌려가서 40일씩 70일씩 고문을 당했고요. 그 밖에도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정희의 정치적 양자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 그들은 광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또 전두환 시절 삼청교육대라는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또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요즘의 강호동이나 유재석만큼 인기 있었던 코미디언 이기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미디언 이기동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배삼룡이라는 코미디언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이기동이라는 사람이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정권을 비판했다가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3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불과 3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제 30년이 흘러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된 줄 알았어요. 87년에 이 군부 독재 정권을 국민의힘으로 몰아내고 민주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됐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란 2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 철저히 법치주의가 지켜져야 돼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행정, 입법, 사법, 정치 권력이 법에 따라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새누리당 사람들이 저지르면 무죄이고요. 새누리당이 아닌 사람들이 저지르면 유죄입니다. 단지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국정원 여직원이 죄가 없다, 댓글을 다른 증거가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박근혜는 징역 6년형에는 처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평한 법치사회 아닐까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느 사회가 민주주의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이 명확히 지켜져야 됩니다. 법치가 지켜지지 않으니 권력 분립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도입니다. 대통령제도는 의원 내각제하고 달리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정치체제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철저히 분리돼서 세 개의 권력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이 대통령제도의 핵심입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꼬북 노릇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덮기 위해서 그 죽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하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이라는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박근혜의 범죄를 덮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검사가 공소장을 냈지만 법원 판결 기다리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지금 국정원 여직원, 그 다음에 검찰,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과 증거인멸 경찰, 그리고 원세훈 유죄 판결 내릴까요? 안 내릴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미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6명이 새누리 지지자이고요. 헌법재판소장이 새누리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 국정원장 원세훈, 전 서울시 경찰청장 김용판,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처벌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와 권력 분립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권력 분립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은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11살짜리 초등학생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저항권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제가 합법적으로 고소해봤습니다. 제 딸한테 제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2년 강간하고 싶지 않냐? 제 딸한테 2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그런 댓글들을 신고하고 고소했었어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국정원 그 여직원의 댓글을 2011년에 저는 고소했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제 딸 사진을 걸어놓고 납치하겠다, 토막살이 하겠다, 이런 거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던 그들이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란 얘기예요. 새누리당 사람들이 아니면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새누리, 청와대, 국정원만 보호하고 국민, 야당, 초등학생 모두 짓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라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여기서 침묵하면 저들은 이제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를 부활시킬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채팅창에 날마다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2년 남산에 한번 끌려가야지, 2년 감옥 한번 더 가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고 남산 고문실로 끌려가야 된다, 감옥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쓰여지고 있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댓글 다는 사람들 고소했는데 처벌을 안 받아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IP를 선회했을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지지난주 월요일에 지난주 월요일이군요. 24일날 대통령 발언을 날조 왜곡해서 발제록을 뿌린 순간 이미 대한민국은요, 법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새누리당이 대통령 발언록을 전문 녹취록을 공개했을 때 이미 새누리당은 독재 정치로 간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국정원 여직원이 어른 초등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댓글을 썼는데도 지금 청와대에서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박정희 전두환식 정치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방송 채팅창에 무지막지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지지자들의 수준이에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지지할 수 있지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요. 내 방송이 거슬릴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어른 국정원 직원이 11살짜리 어린 여자아이 사진 밑에다가 그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댓글을 다는 나라 국가 공무원이. 그런데도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 운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죄는 뭐가 죄입니까? 11살짜리 초등학생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국정원 여직원이 죄가 없으면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하면 그게 죄가 되고, 죄 없는 11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인권을 짓밟는 댓글을 다는 그 여직원이 죄가 없다고, 그게 대통령의 법에 대한 개념입니까? 자, 지금요, 예, 머리 언제 깎냐고요? 우리 광주는 머리 깎는 것만 찍고 싶어요? 내일 또 오면 그때 내일 또 머리 깎아줄게요. 예. 지금 인터넷상에서요, 예, 어저께 제가 트위터를 올렸더니 어저께 나의 트윗이 깨졌어. 제가 어저께요, 초등학교 5학년이던 내 딸 사진에 국정원이 단 댓글이 전원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대주고 나 같으면 저도 안 먹겠지만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직원 인권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트윗을 날렸어요. 그게 리트윗된 게 939회래요. 1000번 가까운 숫자로 그게 리트윗이 됐는데요. 언론에서 지금 보도도 안 하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딸한테 그 악플단 국정원 직원이 누구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죄 없는 국정원이래요. 내 딸한테 이 무지막지한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 아이디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인데요, 그 아이디가 그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악플을 단 여직원한테 대통령이 돼가지고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요, 널리 알려주세요. 예, 지금 저의 이 내용을요, 저의 이 상황을 널리 알려주세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의 반응들 좀 올려주시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분이 또, 예, 원래는 단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망치 부인이 지금 얘기한 게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각 방에다가 올려주세요. 검찰의 수사기록, 검사가 목숨 걸고 올린 수사기록, 그 인터넷 주소를 좀 올려주세요. 지금 망치 부인이 망치 부인 딸에게 댓글 단 국정원 직원 그 근거는 검사의 수사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기록에 그 국정원 직원이 정치적 댓글을 달고 선거 개입을 했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아이디가 소위 그 국정원 여직원 그 IP로 쓰여진 글의 아이디가 좌익효수예요. 못 알아듣겠어? 국정원 여직원이 그
그 여자의 IP를 가지고 추적을 했더니 그 IP로 쓴 글들 중에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쓴 글이 발견이 된 거야. 근데 그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내 딸한테 2011년 1월 15일에 이런 막말 댓글을 달았던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예, 지금 본문 저기 창을 좀 얼린 것 같은데 지금 또 테러가 들어온 겁니까? 지금 방송에 또 테러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방송 채팅창이 지금 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망치 부인이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금 2시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KBS, MBC는 와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박근혜 후보가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 유린당했다고 이야기한 거는 녹여. 죄 없는 여직원이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박근혜의 말은 130개 언론에서 수백 개의 보도를 통해서 보도하더니 그 여직원이 사실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는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지금 그거 보도한 게 10개도 안 될걸? 국정원 여직원이 이런 무지막지한 댓글을 달았다는 거 그거 보도한 언론이 오마이뉴스 말고 없죠? 지금 오마이뉴스 말고 없죠? 예. 망치부인 삭발 보고 싶어? 망치부인 삭발 보고 싶으면 새누리당 홈페이지 다운시켜. 그럼 삭발해줄게.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그렇게 다운시키면 내가 삭발해줄게. 일단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말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가서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에다가 그 글을 도배해봐. 그러면 내가 삭발할게. 새누리당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그걸로 너희들이 도배하고 오면 내가 삭발할게. 자, 지금부터 시간 줄게. 나 별로 시간 없어. 내 배터리가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0분 안에 너네가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홈페이지에다가 그거 써놓고 와. 도배하고 오면 내가 삭발하마. 이거 바리깡이야. 이거 내가 머리 밀으려고 가지고 온 바리깡이야. 자, 지금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리고 국회 게시판에 글 좀 써주세요.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청와대, 새누리당, 국회 써주세요. 청와대, 새누리당, 국회 이 세 곳에다가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써주세요. 국정원은 공무원법, 선거법,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적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정치적 댓글 단 범죄 증거를 경찰이 은폐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갈아버렸어요. 그 증거를 갈아버리고 그 증거를 갈아버리고 증거가 없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박근혜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정원 범죄, 경찰의 증거인멸, 박근혜 허위 공표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는 국정원 여직원이 내 딸한테 그런 악플만 안 달았어도 내가 여기까지 안 왔어. 자,
뭐가 허위사실이야? 뭐가 허위사실이야? 자, 삭발 보고 싶으면 새누리당 청와대 국회 게시판에 가서 도배를 하라고.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한 컷만 올려봐. 그러면 내가 삭발할게.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국정원 범죄, 경찰의 증거인멸, 박근혜 허위사실 공표, 셋 다 책임져라. 이 내용으로 도배하면 망치 부인이 삭발하마. 자, 예. 왜 아까 하겠다더니 왜 반대하는, 왜 안 하는데, 자, 망치 부인이 삭발하는 거 보고 싶으면 너희들 가서 세 군데에 도배를 해.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국정원 범죄, 경찰의 증거인멸, 박근혜 허위사실 공표, 셋 다 책임져라. 라고 도배를 해봐. 그러면 내가 삭발을 할 테니까. 망치 부인이 삭발하는 거 보고 싶어? 망치 부인이 삭발하는 걸 삭발 안 할 것 같지? 망치 부인이 삭발 안 할 것 같아서 니네가 못 믿겠지? 예? 네. 근데요, 얘네들이 내 말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아니 잠깐만 무슨 뭐 오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삭발을 해요? 하지 마세요. 자, 이건 가위야. 내가 바리감을 갖고 왔는데 내가 이걸로 머리를 자를 테니까 니네가 청와대 새누리당 국회에 가서 써놔. 니네가 써서 그게 언론에 나면 내일 내가 여기 와서 삭발을 하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지. 아니 내가 삭발을 할 거라는 걸 안 믿는 것 같아. 에이, 하지 마세요. 왕부대 하지 마세요. 알겠다. 잡아도 돼요. 안 돼. 하지 마세요. 안 돼. 됐어요. 자, 아니 지금 야, 이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세요. 국정원에서요. 국정원 직원들이 내 딸한테 악플을 달았어요.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제 딸한테 악플을 달았어요. 온갖 성적인 모욕을 하는 그런 악플을 달았는데요.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의,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머리를 깎으러 왔어요. 네. 그런데 오늘 머리를 다 깎아버려봤자 이놈들이 들은 척도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오늘은 경고만 합니다. 경고하는 의미로 머리를 절반만 깎고 내일까지도 또 NLL 논쟁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제대로 안 하면 여기 와서 바리감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맞죠? 맞죠?
더 자를 수 있어. 더 자를 수 있는데 내가 내일 여기 와서 다시 깎겠어. 내일은 KBS 앞에서 할지 아니면 저 국회의사당 안에 가서 할지.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내 11살짜리 딸한테 그렇게 성적인 모욕인 댓글을 달고 국정원 직원으로 월급 받으니까 좋디? 11살짜리 어린애한테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디?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저게 내 머리야. 좋아? 내가 머리 반만 깎아서 아까워? 내가 삭발하는 거 보고 싶으면 새누리당 게시판에, 국회 게시판에, 청와대 게시판에 갔었어.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국정원 범죄, 경찰의 증거인멸,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침묵하는 대한민국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삭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내 자식한테 그런 댓글 단 거 보고 엄마가 이까지 머리카락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머리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할복이라도 할까요? 할복이라도 할까요? 내 어린 딸, 11살짜리 딸한테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았어요.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면서 나 같으면 저도 안 넘는다. 그런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11살짜리 내 딸한테 달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NLL 논쟁이 어쩌고 저쩌고. 씨발, NLL이 뭔데? 그게 뭐라고! 대한민국의 엄마들한테 물을게요.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박근혜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이 다르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어떻게 11살짜리 아이의 사진 밑에다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런 댓글을 달아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대통령은 그런 댓글 단 직원이 죄가 없대. 국정원 직원의 인권은 중요하고 내 딸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청와대에 묻습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그런 나라인지. 새누리당은 무죄, 새누리당이 아닌 사람은 유죄. 오늘은 내가 머리 이만큼만 자르고 경고만 해. 그런데 내일 아침에도 NLL 논쟁으로 뉴스를 도배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침묵한다면 내가 내일은 청와대 앞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삭발을 하고 내가 KBS 방송사 앞에 가서 할복이라도 할까? 그러면 언론에 나올래나? 국정원 범죄가 그러면 언론에 나올래나? 이제 배는 것도 없어. 내 방송 채팅창에 와서 전현 이제 칼 맞아야 되겠네. 그래, 칼집 놓으려면 와서 놔. 나 칼 맞는 거 두렵지도 않아. 차라리 죽여라. 그냥 죽여. 나도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방송을 한다고. 내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사방송 한다고 내 어린 딸한테 국정원 직원이 그런 댓글을 다는 거를 내 눈으로 지켜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와서 쑤셔. 여기다가 계란 던진 거 봐. 국정원 직원 범죄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는 방송을 한다고 나한테 계란을 던졌어. 병신 새끼 조준도 못해갖고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그게 니네 수준이지. 오늘은 내가 머리 이만큼만 잘랐어. 내일 어디까지 자를지 두고 봐. 오늘 마지막 경고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 경고인데 니네 내일까지도 또 NLL 가지고 지랄하고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내일은 더 험한 꼴 볼 줄 알아. 여자가 머리를 자를 때는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된 거야. 애미한테 새끼는 목숨을 버릴 이유가 돼. 너는 나한테 한 짓에 대해서, 내 딸한테 한 짓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야. 책임져야 될 거야. 오늘 마지막 경고야. 예, 시청자 여러분, 놀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머리 여기까지만 자르고요. 내일 와서 바리깡으로 마저 밀을게요. 내가 오늘은 바리깡 쓰는 법을 못 배웠어요. 바리깡을 잘못 쓰면 안 잘린다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바리깡 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차근차근히 다 밀을게요. 여기까지 제 방송 보고 계시면요, 내일 다시 여기 야외에서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재민아, 이제 제 방송으로 연결해.